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을 가르치는 김철준 선생님입니다. 화학원 찍기 강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냥 좋텐다. 훈씨가 누구야, 훈씨가? 훈씨 한번 나와라. 빨리. 훈씨. 자. 야, 일로 와. 아, 이거 찍기 강의에는 지금 처음 등장하는. 자, 이름. 김태훈입니다. 다시. 김태훈입니다. 아, 김태훈. 뭐라고? 남휘종? 그게 뭐야? 닮았다고? 네. 아, 나 누군지 잘 몰라, 걔. 너는 지금 화학 점수 몇 점이냐? 47점이요. 잘했다. 9월 달에? 네. 6월 달에 몇 점이었어? 42점. 42점? 네. 3월 달에 몇 점이었어? 40점? 40점? 조금씩 올라네. 네. 선생님 만점 나오겠다. 자, 선생님 만점 받을 수 있지? 네. 그래. 자기 각오 한번. 올해 수능에는 실수 없이 잘 치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 그래, 화이팅. 자, 들어가야지. 자, 찍기 강의 학생이 등장하는 건 처음이었어. 자, 이게 3부니까, 하여튼 뭐, 자. 요 찍기 강의는 요 상태로 그냥 이렇게 너네 4개로 쪼개서도 올려놓고, 4개를 쪼개서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편집을 해서 중요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도 올려놓을 텐데 넌 편집 당할 거야, 아마. 아니지, 너 또 나올 수도 있어. 어쨌든 편집해서 UCC로 올려놓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UCC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하여튼 간에, 그지? 자, 하자. 앞에 강의에서 계산 하나 잘못된 게 있었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막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너네가 좀 잘 봐줘야지. 그 계산할 때 아까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계산하다 그랬구나. 그지? 아까 속도의 제곱은 이렇게 해서, 분자량분의 온도 이렇게 해서, 속도가 몇 대 몇이었어, 아까? 4대 1이었지, 그지? 분자량은 몇 대 몇이야? 1대 16인데, 우리가 다 같이 침묵하고 있는 바람에, 그냥 넘어갔어, 그지?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너네 보고,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지? 잠깐만 확인하고요. 일단 우리 금속 파트로 가서 세 번째 강의를 합시다. 자, 금속 파트는 역시 어려운 파트의 대표적인 파트인데 뭐라 쓰냐면 금속은 유행을 따라라. 알지? 금속은 유행을 따라라. 제일 중요해. 금속 문제 유행이 있지, 그지? 근데 처음에 이 반응성 파트는 이거는 유행이 아니야. 이거는 원자가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건 당연하다, 그지? 그래서 금속으로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항상 뭐라 했냐면 금속은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 뭐 되기 쉽다? 산화되기 쉽고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 이거지, 그지? 여기 써놓은 게 지금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플러스 이온 되기가 쉽다. 산화되기 쉽다. 환원율이 크다. 둘 중에 먼저 플러스 이온 되면 반응성이 크다. 이런 거야, 그지? 반응성이 작다는 거 다시 얘기해서 거꾸로 원자로 석출되기가 쉽다. 그지? 그리고 플러스 이온의 환원이 된다. 금속이 환원될 수는 없다. 금속에 플러스 이온이 환원되는 거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썼을 때, 여기 나온 이런 얘기를 썼을 때,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A가 B 이온과 반응을 해서 A 이온이 되고 B가 됐을 때, 반응성은 A가 크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헷갈리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만 써주라 그랬는데, 뭘 쓰라 그랬지? A가 반응성이 크다. 뭐 되기 쉽다? 산화, 요거만 딱 쓰면 되지, 그지? 여기서 얘기할 때 산화된 게 누구냐? 그럼 산화된 건 A. 환원된 건 누구지? B 이온. 됐지, 그지? 산화된 건 A, 환원된 건 B 이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반응성에 관한 질문 중에 산화환원, 산화제 환원제, 산화력 환원율에 관한 문제가 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 다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야. 산화된 게 누구냐? 그러면 A. 환원제가 누구냐? 그러면 A. 환원력은 누가 크냐? 그러면 A.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그지? 그런 게 있고. 원자력에 관한 질문이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 상대적 질량이 만약에 거꾸로, 두 가지 거꾸로 할 수 있어. 상대적 질량이 B가 더 크다면, 그러면 금속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중에 생긴 금속이 더 무겁지. 그럼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가야지, 그지? 용액의 입장에 갔을 때는 용액에서는 이온이 가벼워졌지. 그러면 수용액의 밀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간다, 그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문제 봤을 때 이걸 먼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먼저 줄 수도 있지. 내가 이제 기억하라고 했던 건 뭐냐면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금속판 얘기가 나오면 뭘 봐라? 원자의 종류를 봐라. 이거고, 그지? 수용액 밀도, 용액의 밀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뭘 봐라? 이온을 봐라.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온을 봐라. 용액의 밀도를 봤을 때 용액의 밀도는 여기서는 B이온이 A이온이 됐기 때문에 B이온이 더 무겁다면 용액의 밀도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나의 주제야. 그래서 예전부터 기본적으로 나오던 반응성에 관한 주제가 요즘은 원자량에 관한 주제로 나온다. 그 다음 뭐로 가야지? 원자수로 가야지, 그지? 그 다음 너네 봐야 될 거 이제 원자수에 관한 주제로 간다, 그지? 내가 확인할 거는 요거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간단하게. 자, 그다음 이온수 얘기로 가자. 이온수와 원자수 얘기로 가자. 최근에 문제들을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온수가 감소한다. 이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온수가 감소한다라는 게 3N에서 2N으로 가면 이온수 감소하지, 그지? 3N에서 2N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 이온의 차수가 2 플러스에서 3 플러스 늘어났다 이런 거야, 그지? 다시, 똑같은 말인데 봐봐. 이렇게 A랑 B 이온이 반응했을 때, A 이온이 이렇게 있었을 때, A 이온에다가 B를 넣었다고 하죠, 이번에 A 이온에다가 B를 넣었을 때, B가 이온이 되고, A가 석출됐다고 하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 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렇게 2 플러스면 3N개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B는 2N개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지? 이럴 때 너네 보면 여기가 앞에 개수가 3이고 2여야지만 뭐가 일정해지는 거야? 전하량의 총합이 일정해지지, 그지?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 당연히 2고 3이 되겠다, 그지? 됐지? 물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갔을 때, 금속판을 가지고 볼까? 금속판을 가지고 보면,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이럴 때 금속판의 질량이 증가했다고 하자. 만약에 이럴 때. 자, 다시 생각해봐, 이제. 질량이 증가했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원자량을 비교할 때, A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야, 그지?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없다가 맞아, 이건. 자, 이거 왜 알 수 없다 그랬죠? 알 수 없는 이유는? 그렇지. 이유는 뭐냐면, 질량이 증가했는데, 수도 증가했지? 그러면 알 수 없단 말이야, 그지? 수 때문에 증가했는지, 질량 때문에 원자량 때문에 증가했는지 알 수 없지, 그지? 이럴 때는 알 수 없다. 근데 거꾸로, 이게 더 작아. 그럼 알 수 있지, 그지? 2개가 3개가 됐는데 질량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원자량이 더 작다는 얘기다, 그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네가 알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질량이 증가했는데 원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지? 자, 그런 거 하나를 본다, 그지? 그래서 요거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에 요 얘기가 또 나오는데, 요건 이제 아까 했던 대표적인 유행이라는 식이 있었어. 원자량과 원자수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다시 우리 기체 파트에 썼던 식이 있었는데,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분자수가 된다 그랬지? 이걸 이제 금속 파트에서는 분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금속 파트에서는 질량이 일정할 때 원자량이 크면 원자수가 작다. 이렇게 가야지, 그지? 질량이 일정할 때 원자량이 크면 원자수가 작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에서는 질량 일정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 무조건 밑줄 긋고 가야 돼. 질량 일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원자량과 원자수 얘기를 쓸 수 있다. 그럴 때 원자수가 많으면 그만큼 생성물이 많다라는 말을 쓸 수 있지. 그래서 요런 말이 문제에서 포인트인데,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반응성이 크면 반응 속도가 빨라. 하지만 원자량이 크잖아? 그럼 같은 질량일 때 원자량이 크면 그 원자수가 적지. 생성물의 양이 적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거에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지. 요 얘기를 다시 한번 요 얘기를 그래프로 잠깐 설명을 하자. 그러니까 너네 거기 프린트에 보면 지금 내가 지금 4가지 주제를 금속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앞에서 금속의 반응성의 얘기, 반응성 얘기 이거 나왔고, 그다음에 반응성과 그 다음에 얘기가 이제 원자량, 원자수에 관한 얘기가 있지. 요 이온의 수 얘기. 그 다음에 요 주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할로겐 얘기하면 끝나는 거지, 그지? 자, 금속을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사실 두 문제가 나와. 두 문제. 금속의 반응성에 관한 문제와 할로겐 문제가 나오지. 자, 요건 너네 보면 자, 금속의 질량에 따라서 수소기체의 부피라는 게 있지. 했지, 그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좀 아까 썼던 식인데 나트륨이 이렇게 물과 반응하면 NaOH와 수소기체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식이 있지, 그지? 이 식에다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써주면 칼륨에 관한 식을 가지고 칼륨에 관한 식을 똑같이 물과 반응했을 때 똑같이 KOH가 이렇게 되고 수소기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 개를 봐서 너네가 딱 보고 이제 두 개를 차이점을 알아야지, 그지? A가 나트륨이야, 칼륨이야? 딱 보고 알아야 돼. A가 나트륨이야, 칼륨이야? 이 식을 보면? 됐지, 그지? 어떻게 알았어? 일정량의 질량이다라는 걸 보고 알아야 돼, 그지? 일정량의 질량인데 수소기체가 발생한 부피가 A가 더 많지. 그럼 일정한 질량인데 수소기체가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수가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나트륨이 되겠지, 그지? 나트륨이 원자량이 더 작으니까, 그지?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 그지? 왜냐면 리나 카 이렇게 아래로 가니까 원자량을 봤을 때 나트륨의 원자량이 작기 때문에 나트륨의 더 수소기체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말을 할 때 요 같은 질량이라는 말이 질량이 일정할 때 역시 나트륨의 원자량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수가 반응한다. 얘기할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양으로 봤을 때는 원자량이 작은 게 더 많이 나오는 거야. 하지만 속도로 봤을 때는 칼륨이 더 빨리 반응하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 지금 속도가 시간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지? 만약에 얘가 시간이라는 말이 달라졌지? 얘가 시간이면 뭐래? 얘가 시간이면 어떻게 돼? 얘가 시간이면 칼륨이 더 빠르다.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됐지, 그지? 그런 식으로 가는. 이건 이제 시간이 아니라 질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 얘기. 그건 잠깐 거기다 정리해서 말만 잠깐 정리해놔. 그 다음에 이제 할로겐 얘기하면 세 번째 파트는 끝난다, 그지? 지금 우리 하는 요 찍기 강의에서는 네 가지 주제에서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주제 1번, 2번, 3번 주제에서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지.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야. 쉬운 문제는 너네가 이제 보면 그냥 알 수 있지만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딱 보고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런 것도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야, 그지? 9월 달에도 이런 문제 나왔으면 되게 낮았다, 정답률은. 자, 그럼 이제 할로겐 얘기를 가지고 여기를 일단 마무리를 하자. 할로겐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할로겐은 할로겐의 반응성은 정해진 문제가 나와. 할로겐 이거는 이제 금속하고 달라. 금속은 유행이 있어. 할로겐은 유행이 없어. 정해진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면 우리 얘기할 때 뭐냐면 비금속은 반응성이 크면 환원되기 쉬워. 이게 중요하지. 금속과 반대로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 쉬워. 이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기할 때 비금속은 K 플러스 Br 마이너스 이렇게 있는데 Cl2가 들어오면 K 플러스 Cl 마이너스 된다. 그러니까 누가 반응성이 크냐면 Cl의 반응성이 Br보다 크지. 됐지, 그지? Cl의 반응성이 Br보다 크다.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기다 뭐 하나만 써주고 가라. 환원이라는 말 하나만 써주고 가면 절대 안 헷갈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지? 여기서 산화된 게 누구야? Br 마이너스라고 가야지, 그지? 환원된 게 누구야? 환원된 게 Cl2. 산화제가 누구야? 산화제가 Cl2. 환원제는 Br 마이너스 혹은 KBr이라고 써도 된다, 그지? Br 마이너스 KBr 똑같은 거야, 그지? 그렇게 써도 되는. 역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역시 반응성 질문은 산화, 환원, 산화제, 환원제, 산화를 환원력으로 간다. 됐지, 그지? 자, 그리고 사이화탄소의 색변화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이화탄소 색변화는 분자의 색이지. 자, 결국 분자의 색이라는 건 나중에 분자되는 건 반응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무조건 작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색깔을 보면 이 색깔에 나오는 게 무조건 작은 거야, 반응성.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네 색깔을 외울 때 3개 정도의 색깔은 외우라 그랬지? 됐지, 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 이게 뭐지? 황록기야, 황록기. 황록기, 황록색, 기체. 뭐지? 젓가락이야, 젓가락. 그렇지. 젓가락색, 액체. 뭐지? 보라고? 보라고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얘가 나중에 색깔이 나왔다고 하자. BRT 색깔이 나왔다고 하자. 그럼 반응에서 이온으로 되어 있는 건 요오드가 될 수는 없지. 맞잖아, 그지? 반응 안 했으면 모를까,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는 건 이온으로 있는 건 Cl-가 있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무슨 말이냐면 봐봐봐.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걸 했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KBr에다가 Cl2를 넣어서 적갈색이 나왔다. 반응한 거지. 이건 KCl이 되면서 Br2가 되니까 반응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KI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다 Br2를 넣었더니 여긴 반응을 안 하지. 아니, 반응해야 되는구나, 이것도. 그치? 반응해야지, 그지? 이런 경우는 반응을 해서 KBr이 나오면서 I2가 나오니까 이거는 색깔이 I2의 색깔 Br2가 아니지, 이건. 적갈색이 안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KCl에다가 여기 넣고 아니면 KF나 KCl에다가 Br2를 넣은 경우 이 경우는 반응을 안 하지. 적갈색이 그냥 있겠지, 그지? 이렇게 적갈색이 이렇게 그냥 있게 된다. 반응성이 작은 게 적갈색으로 그냥 있게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응성이 작은 분자가 색깔을 나타낸다, 이런 거야. 됐지?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나온 색깔은 반응성이 작은 게 있다. 더 큰 게 있으면 반응을 안 한다. 이거지, 그지? 작은 게 있을 때 반응을 하고, 그지? 반응했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얘가 이온되면 얘는 분자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또 하나 또 봐야 될 게 뭐냐, 이런 거야. 앙금의 색을 봐라. 이온의 종류는 앙금의 색으로 알 수 있다, 그지? 그래서 Cl을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 AgNO3를 첨가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너네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할로겐의 이온은 나중에 생긴 이온이 반응성이 크지. 나중에 생긴 이온은 반응성이 클 뿐만 아니라 원자량이 작지. 결국은 이온의 원자량이 작아졌지. 결국 용액의 밀도는 감소하게 되지, 그지? 결국 이런 경우는 용액의 밀도, 어차피 수용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용액의 밀도는 더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봐봐. 꼭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할로겐의 분자는 나중에 생긴 분자. 나중 분자가 반응성이 어때? 무조건 작지. 그 말은 분자량이 어떻지? 크지. 나중 분자가 무조건 분자량이 커. 근데 나중에 생긴 분자가 그만큼 무조건 끓는 점이 어때? 높을 수밖에 없지. 나중 분자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적어놓을 말이 있다면 저 정도 말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황록기 젓가락이 뭐라고 그래? 이건 어차피 너네가 외우고 있었을 거고. 말 중에 여기 간단하게 잠깐 적어놓고 하면 요 얘기는 그냥 기억한다. 했지, 그지? 그럼 세 번째 얘기는 뭐 거의 끝났다, 그지? 잠깐 정리하고 그러면 일단 세 번째 강의를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자. 자, 그러면 잠깐 확인할 게 있는데, 금속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볼 수 있는 게 할로겐하고 금속의 반응성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그지? 근데 이제 할로겐은 얘기한 것처럼 뭐가 나온다고? 정해진 문제가 나온다. 조금 어려운 건 좀 전처럼 이제 그 분자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온의 용액의 밀도가 나오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다른 건 없어. 나머지 다 정해진 문제니까. 두 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 금속 문제가 아마 어려울 확률이 크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금속의 성질, 산화 방지, 여기서 시험에 또 나오지. 한 두 문제. 그러니까 한 네 문제 정도가 금속에 나와. 네 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인데, 보면, 너네 여기 이런 건 너네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통 우리가 알짜 이온 이 문제는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 이건 수행에 빠는 문제지만, 물론. 알짜 이온 문제는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이거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그지? 쉽지 않다, 그지? 잘 봐야 돼. 수행에 빠는 문제 중에 이건 어려운 문제야, 그지? 물론 이온수 계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야, 그지?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게 뭘까? 항상 올해 또 나와. 항상 나오는 문제 뭘까? 합금은 항상 나온다. 합금은 작년 6월, 작년 9월, 작년 수능에 2문제, 작년 수능에 2문제 나왔거든? 올해 6월, 9월 안 빠지고 나와. 이거 어려운 문제야, 쉬운 문제야? 쉬운 문제지, 그지? 근데 이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합금은 너네가 한 번 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 쉬운 문제인데도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 이거는. 차라리 알짜 이런 건 틀려도 되는데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그래서 금속 파트에서는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합금 때문이야. 이게 안 빼놓고 나오거든. 알겠지, 그지? 그런 걸 너네가 본다. 그래서 세 번째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네 번째 강의로 가자.